나는 하은이었다. 사람들은 가끔 나를 하은이라고 부르곤 했다. 키도 작고 조용한 성격 탓에 그렇게 불리는 게 익숙했다. 경상북도 어느 작은 산골 마을, 외삼촌이 운영하는 과수원 겸 농장에서 나는 아르바이트하며 살고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귤을 따고, 닭장 청소하고, 물을 길어 나르고, 겨울엔 비닐하우스의 온도를 체크하느라 하루가 쏜살 같았다. 힘들었지만 익숙했다. 나름대로의 평온한 삶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귤 상자를 나르던 내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흰색 셔츠가 약간 구겨졌고 검은 바람막이 점퍼의 등에는 낡은 백팩 하나. 그는 외삼촌과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일꾼들이 지내는 작은 별채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그가 나를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다. 나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을 뿐 말을 걸지 않았다. 도시에선 흔한 얼굴일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선 확실히 이질적이었다. 피부는 희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흐트러졌으며 무심한 듯 다정한 눈빛. 내 또래쯤 되어 보였지만 어딘가 달랐다. 나는 그의 존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첫 대화는 참 엉뚱하게 시작됐다. 나는 외양간에서 송아지에게 사료를 주고 있었고 그는 쭈뼛쭈뼛 걸어와 삽을 들고 서 있었다. 저기, 이쪽이 송아지 먹이 주는 쪽 맞나요? 아니면 도망가는 쪽? 그 질문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냥 사료만 주면 돼요. 도망갈 일 없어요. 그렇구나. 저는 준호예요. 그는 내게 다가와 철장에 기대며 말을 걸었다. 하은 씨 맞죠? 이름이 참 잘 어울려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름만 예쁘면 뭐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 말 마요. 작고 조용한 사람일수록 큰 걸 품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기분.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냥 농사일이나 열심히 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며칠이 흐르고 이상하게도 준호는 늘 내가 있는 곳에 나타났다. 귤밭, 온실, 닭장, 창고, 아니면 내가 자주 숨는 오래된 마루방까지. 그는 결코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확실히 물러서지도 않았다. 어느 날 마당 한쪽에 있는 대나무 벤치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을 때였다. 긴 하루를 마치고 쉬던 중 그는 2캔의 감귤 주스를 들고 나타났다. 숨는 데에는 여기가 최고죠? 그가 웃으며 내 옆에 앉았다. 안 숨었어요. 그냥 조용한 데가 좋아서.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누군가의 온기를 더 그리워하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은은한 감귤 향기와 살랑이는 바람뿐이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내가 가장 힘든 날에도 꼭 나타나 주었다. 그의 손엔 종종 내가 좋아하는 붉은 고구마 튀김이나 따뜻한 핫팩이 들려 있었다. 그의 그런 세심함이 나를 점점 무장해제시켰다. 나는 여전히 말이 없고 쉽게 웃지도 않지만 그가 옆에 있을 땐 조금 달라졌다. 웃음이 늘었고 말도 늘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마을 뒷산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달빛이 호수에 비치고 잠자리들이 수면 위를 스치며 날았다. 하은 씨는 왜 여기서 일해요? 살려고요. 그냥. 내 방식대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방식 꽤 근사한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왜 여기 왔어요? 나도 살려고요. 도시에서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진심이 느껴졌다. 순간 우리는 침묵했다.
그가 나의 손을 살짝 잡았을 때 나는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이 따뜻해서 다행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준호의 어깨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졌다. 뷰잎은 노랗게 물들었고 아침마다 야른 안개가 과수원 위를 감싸 안았다. 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고 여전히 묵묵히 일했지만 요즘은 눈이 자꾸 주변을 찾게 되었다. 특히 준호를.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도전기 옆에 쪼그려 앉아 벽실을 말리고 있었는데 낯익은 발소리가 다가왔다. 회색 니트에 목까지 올라오는 흰 셔츠, 그리고 검정색 슬랙스를 입은 준호였다. 그는 낡은 작업 장갑을 손에 끼며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춥죠? 괜찮아요. 익숙해요. 나는 대답했지만 그가 조용히 내 손등 위에 핫팩을 올려놓았을 때 조금 놀랐다. 그의 손길은 너무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볼이 다시 뜨거워졌다. 그날 오후 나는 외삼촌의 부탁으로 마을 장터에 갔다. 한복 스타일의 코트를 입고 진한 베이지 톤의 머플러를 두르고 나섰다. 장터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달걀을 사고 된장을 사고 그리고 장끝에서 불쑥 나타난 준호를 다시 만났다. 여기서 또 만나네요. 따라온 거예요? 아니요, 우연이에요. 아마도. 그는 웃었고 나는 못 이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면 뭐 어때요? 심심했는데. 그의 눈이 반짝였다. 장터를 돌며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내가 좋아하는 대추차를 사서 건넸을 때 그는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하은 씨, 이제는 먼저 챙겨주기도 하네요. 잠깐 착각하지 마요. 나는 뾰로통한 얼굴을 하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좀 기뻤다. 그날 밤 우리는 마당 옆 창고 앞에 나란히 앉았다. 옷걸이에 걸린 내 남색 한복 바지와 흰 저고리가 살랑거렸다. 나는 그 옷을 가끔 작업 후 갈아입곤 했는데 준호는 그것을 눈여겨본 모양이었다. 그 옷. 되게 예뻐요. 전통적인데 뭔가 도시적인 느낌? 엄마가 물려준 거예요. 입으면 안정돼요. 하은 씨랑 잘 어울려요. 뭔가 고요한 강 같다고 해야 할까? 나는 대답 대신 그에게 질문을 돌렸다. 도시에서는 무슨 일 했어요? 그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건축사무소에서 일했어요. 일이 많았고 사람들은 차가웠어요. 결국 번아웃이 왔고 다 놓고 싶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가끔 떨리는 것 같았다. 그럼 여긴 어떤가요? 조용해요. 사람들 눈도 다정하고. 그리고 그가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하은 씨가 있어서 버틸 만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갑작스러운 감정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는 다가와 내 머리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울어도 돼요. 혼자 참지 말고요. 그 말은 내 마음속 무언가를 흔들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었다. 길고 조용하게 가슴 깊이 묻어둔 슬픔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밤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별빛이 밝았고 풀벌레 소리는 노래처럼 들렸다. 그리고 내 안에 뭔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고 있었다. 요 며칠 동안 비가 내렸다. 빗소리는 유리창을 두드렸고 진흙탕이 된 밭을 보며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풋귤을 정리하던 중 뒤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발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비 오는 날은 여기 향기가 더 진하네요. 준호였다. 그는 진회색 맨투맨에 짙은 청바지, 그리고 목에 얇은 블랙 스카프를 둘러 감고 있었다. 살짝 젖은 머리칼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손에는 차가운 커피 2캔이 들려 있었다. 감귤향. 빗물에 섞이니까 더 진하게 퍼지죠. 내가 말하자 그는 조용히 캔 하나를 내밀었다. 이 향기. 하은 씨한테 어울려요. 나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말은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 작은 전통 램프를 켜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과수원은 촉촉히 젖어 있었고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메시지가 도착했다. 준호, 혹시 지금 잠깐 나올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짙은 남색 울코트를 입고 나갔다. 머리는 느슨한 핀으로 고정했고 발엔 흰색 니트 양말에 회색 고무신을 신었다. 정말 말 그대로 소녀 같은 모습. 정문 근처 대나무 숲 앞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춥죠? 괜찮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익숙하다고. 그는 웃으며 내 어깨에 얇은 담요를 살짝 덮어주었다. 그 손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사실 오늘은 하은 씨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는 나를 따라오라고 손짓했고 우리는 말없이 오래된 마곡간 쪽으로 걸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그 공간은 이제 거의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지만 그 안엔 작은 나무 평상이 하나 있었다. 위에는 촛불, 귤껍질, 그리고 한 상자에 고운 색실크 스카프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하은 씨 생각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그는 부끄러운 듯 말했다. 그 스카프 하은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손수건으로 써도 되고 머리에 묶어도 되고. 나는 조용히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은은한 복숭아 향이 스며든 연한 크림색 스카프. 손끝이 닿는 감촉이 너무 부드러워서 나도 모르게 미소가 흘렀다. 직접 고른 거예요? 네,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이 한참 웃으셨어요. 남자가 이런 걸 고르고 있으니까. 그가 말하며 웃었고 나도 같이 웃었다. 그 순간 촛불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목에 감아보았다. 그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하은 씨, 진짜 예뻐요. 근데 그보다 진짜 좋아해요. 그 말은 마치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무언가를 풀어주는 열쇠처럼 작용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다. 부끄럽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무겁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느리게 숨을 고르며 작은 촛불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온기를 나눴다. 그의 손끝이 내 머리칼을 정리할 때, 그의 눈이 내 눈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처음으로 여자로서 존재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내 귀에 살짝 속삭였을 때, 하은 씨, 도망가지 말아요. 아무리 무서워도 옆에 있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내 자리 같았다. 며칠 동안 모든 것이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준호와 나는 과수원에서 함께 일하며 조용한 일상을 공유했고 저녁이면 마당에서 귤껍질을 태우며 향기를 즐겼다. 마치 마을의 공기마저 두 사람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
나는 내 방에서 단정한 옷을 골랐다. 아이보리빛 블라우스와 진청색 플레어 스커트, 그리고 크림색 플랫 슈즈. 목에는 준호가 준 실크 스카프를 부드럽게 감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전보다 조금 밝아진 눈빛이었다. 과수원에서 일을 마치고 나는 부엌에 들어가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와 보리밥, 계란찜. 그는 식사를 하며 조용히 말했다. 하은 씨는 언젠가 서울 가고 싶어요? 그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생각은 했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충분해요. 그렇구나.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표정엔 뭔가 걸려 있었다. 그날 밤 다시 마루에 앉아있던 그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왜 그렇게 조용해요? 나 지루하게 해요? 그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하은 씨. 사실 나 여기 오래 못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순간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에 다니던 사무실에서 복귀 제안이 와서. 그럼 간다는 거예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숨기고 싶지 않아서.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닿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냥 지금이 좋아요. 그 말에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게 되면 미워하지 말아요. 그 말은 마치 작별 인사 같았다.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뒤돌아서려다 다시 돌아봤다. 오늘 밤 그냥 같이 있어줘요. 말 없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오래된 창고로 향했다. 비가 내릴 듯한 밤 공기, 축축한 나무 냄새, 촛불 하나. 나는 천천히 스커트를 걷고 낡은 평상 위에 앉았다. 그도 옆에 앉았고 우리는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끝이 내 뺨에 닿았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고 손은 스카프 끝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날 밤은 너무 조용해서 서로의 숨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렸다. 피부가 닿는 순간마다 작은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그는 내 어깨에 살짝 입을 맞추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만은 완전히 너만 보고 싶어. 나는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온전히 그를 품은 밤이었다. 하지만 그 새벽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나는 모르는 번호를 보았고 준호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예요? 괜찮아요. 나중에 말할게요. 그의 눈빛 속엔 어딘가 내가 모르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 이후로 준호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았고 내 이름을 불렀지만 눈빛 속 깊은 곳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모른 척했다. 아니, 모른 척해야만 했다. 그를 붙잡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늦가을의 마지막 수학 날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부드러웠다. 나는 연한 아이보리 니트와 짙은 브라운색 치마를 입고 귤나무 아래 서 있었다. 발에는 자주 신는 고동색 플랫 로퍼, 머리는 살짝 묶었고 목에는 여전히 그 스카프. 그는 평소처럼 다가와 내 옆에 섰다. 오늘 참 예쁘네요. 오늘만요? 그는 잠시 웃었지만
금세 고개를 돌렸다. 하은 씨. 그날 전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약혼자였어요. 그 마른 머리 위에서 바위를 떨어뜨린 듯 충격적이었다. 약혼자. 라고요? 예전 약속이었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는 마음 없어요. 근데 가족들이, 회사가 내가 거절하면 다 무너질까봐 두려워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분명 진심이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안 되는 현실이 있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럼 나는 뭐예요? 진짜 마음이었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다. 나는 촛불 하나를 들고 창고로 향했다. 오늘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는 따라왔다. 그 낡은 나무 평상 위, 둘이 처음 함께했던 그 자리. 나는 조용히 앉았고 그도 옆에 앉았다. 기억해요? 처음 스카프 줬던 날? 기억하죠. 그날 이후 난 매일 여기 오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머리칼을 만졌다. 그의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나를 안아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 등 위를 지나 허리선을 따라 움직였다. 옷 위로 스치기만 했지만 그 감각은 강렬했다. 나는 그의 손목을 붙잡고 눈을 감았다. 지금 이 감정. 절대 잊지 말아요. 절대로. 입술이 다시 만났고 이번엔 더 깊었다. 조용한 한숨, 빠르게 떨리는 숨결, 그리고 서로의 체온. 그날 밤은 귤꽃 향보다 더 짙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떠났다. 메시지 하나만 남기고. 하은 씨.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며칠을 지냈다. 하지만 어느 날 귤박스를 정리하던 중 하나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그 안엔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다. 나중에 다시 찾을게요. 내가 진짜 나로 돌아왔을 때.